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손과 손가락 관절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와 그 제한점, 마지막으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손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신체 관절 어디든 올 수 있는데요. 환자분 입장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답답한 부위 어디일까요? 저는 손 그리고 손가락 관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야 되는 관절이 바로 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손이 불편하다면 정말 일상생활 하는 내내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 손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좋아진다 라고 하는 딱 부러지는 시원한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될 때가 많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과 불편감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참 많으세요. 큰 관절, 예를 들어서 무릎, 엉덩이, 어깨 같은 곳은 이런저런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 명확한 마지막 치료 방법이 대중화돼 있죠. 하지만 손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관절들에 비해서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자면 손관절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여성분들께 주로 발생하고요. 젊은 연령에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되도록 조기에 진단을 받고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복합적인 약물 치료 및 행동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어도 손에는 심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번 시간 다루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이란 그간 열심히 사시면서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하셨고 그 때문에 관절이 말 그대로 닳았다 라는 이야기죠. 물론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나 비만, 당뇨 같은 신체 대사 관련 요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부러지는 하나의 치료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행하며 치료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설명을 드릴 때 불안해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그럼 과연 치료하면 이 통증과 불편함이 좋아지기는 하나요? 인데요. 대답은 분명 좋아질 수 있다 입니다. 분명 다수의 환자분들은 이러한 치료들을 열심히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호전됨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더 편안해지십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치료했다 해서 완치가 되지는 않죠. 손의 퇴행성 관절염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발생한 삶의 흔적 같은 것이기에 꾸준히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죠. 병원에서 받으시는 관절염 약물이 대표적이며 콘드로이틴 같은 보조요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할 때에는 아픈 관절에 직접 주사 치료를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손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두 번째 범주는 바로 자가 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최근 미국의 아메리칸 콜리지 오브 류마톨로지라는 규모 있는 단체에서 손 관절염 치료 중 가장 강력히 권유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가장 널리 효과적으로 쓰이는 진통 소염제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운동 치료였습니다. 파라핀 치료, 침 치료, 보조기 등 그간 알려진 다른 치료보다도 더 강력히 권유할 만한 치료가 바로 운동 치료다라고 발표했죠. 결국 그만큼 운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손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치료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운동은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에서 소개한 운동이고요. 이 운동법을 우리말로 쉽게 소개해 드릴 테니 꾸준히 따라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출처 역시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운동들은 다 쉽고 간단합니다. 뭐 이런 게 운동이냐 싶으실 정도죠. 하지만 손 관절염 환자분들은 가벼운 손 동작도
통증과 뻣뻣함 때문에 쉽지 않고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죠. 따라서 이런 운동요법을 통해 기능과 유연성을 다시 향상시키고 그를 통해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운동, 엄지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손을 편안하게 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 바로 아래 손바닥에 가져다 놓는 느낌으로 접어주시는 겁니다. 엄지 끝이 새끼손가락 아래 손바닥에 닿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가깝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유 있게 원위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운동, 손가락 말아서 접기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편안하게 모은 채로 손을 펴시고요. 이제 천천히 짐승이 발톱을 드러내서 웅크리듯 손가락 관절을 말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이 관절은 일자로 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대한 되는 데까지 손가락을 말아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 잼잼 운동입니다. 이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일단 테이블에 손을 편안하게 옆으로 세워 올려주시고요. 말 그대로 아기들 시키는 잼잼 운동을 하시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지로 주먹을 꽉 쥐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쥐어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살 천천히 되는 데까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주세요. 네 번째 운동, 손가락 끝 모으기입니다. 손을 편안하게 펴주시고요. 검지손가락부터 먼저 엄지손가락 끝과 닿도록 모아주세요. OK 사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 엄지 끝과 닿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 손가락 기어서 걷기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엄지손가락은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검지부터 엄지를 향해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 이후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여주세요. 자, 이 5가지 운동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권유하는 손 관절염 운동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각 운동은 딱히 횟수가 정해져 있진 않고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단 관절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처음에 손이 너무 뻣뻣해서 이런 운동조차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먼저 뜨끈뜨끈한 따뜻한 물에 손을 좀 담궈 놓으세요. 만약 여건이 되셔서 집에 파라핀 치료 기기가 있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 손이 좀 부드러워졌을 때 이 운동 치료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운동 치료 단독으로는 딱 부러지는 효과를 단시간 내에 보시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 꾸준히 인내심 있게 지속적으로 하실 경우 손의 기능이 점차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유연성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기본적인 약물 치료 등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운동요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인내심 있게 꾸준히 치료하시면서 손의 통증을 줄이고 좀 더 편하게 손을 사용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